누구나 결국 깨닫게 되는 인생 교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간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커피를 마시고 일터로 향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세 가지다.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이 연구는 724명의 남성을 평생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살면서 누구나 겪는 평범한 하루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바로 시간, 관계, 마음이 우리 삶의 진짜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20대에는 30대가 멀게 느껴지고 30대에는 40대가 아직 먼 이야기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시간의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현상이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는 이를 시간 지각의 비례 법칙으로 설명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지만 50살 어른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미국의 시간 연구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사람이 일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다.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총 70만 1280시간이다. 이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46만 7520시간이 남는다.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루 중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다. 디지털 웰빙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 1년이면 1277시간, 일생으로 계산하면 약 76,620시간이다. 이는 전체 깨어있는 시간의 16%에 해당한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20대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미루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 오늘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내일로 가져갈 수 없다. 시간은 또한 교환할 수 없다.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없고 지위로 건강한 시간을 얻을 수 없다. 미국의 시간 관리 전문가 로라 반더캠은 168시간의 법칙을 제시했다. 일주일은 누구에게나 168시간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16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시간을 먼저 배분한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우선시한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가족과의 시간인지, 자기 개발인지, 취미 활동인지, 휴식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런 활동에 시간을 의식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활동들을 과감히 줄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관계가 삶을 지탱한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인간관계라는 사실이었다. 돈, 명예, 성취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 이 연구의 4대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결론이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50세에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사망 위험을 더 크게 높인다.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린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 분비가 적다.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늦다. 부산에 사는 60대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 젊을 때는 사업에만 매달렸어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업무적이었고 가족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진짜 힘든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먼저 시간이다. 관계는 시간을 투자해야 깊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관심이다. 상대방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뢰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부부관계를 40년간 연구한 결과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루에 평균 5분 이상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은 관심과 배려를 일상적으로 표현한다. 갈등이 생겨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7배 더 몰입도가 높다. 또한 업무 만족도도 현저히 높다. 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을 만들어라.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정기 모임, 동료와의 점심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둘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자. 상대방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라. 셋째, 감사를 표현하자.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라.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다. 부모가 연세가 드신다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자. 형제자매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자. 자녀가 있다면 바쁘더라도 대화할 시간을 만들자. 결국 남는 건 마음의 평온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뀐다. 젊을 때는 성취와 성공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평온과 안정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 후기에 통합돼 절망의 과제를 겪는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느끼거나 후회와 절망에 빠진다. 이때 마음의 평온이 있는 사람들은 통합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 부처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행복하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불행하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UC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들고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한다. 단 8주간의 명상만으로도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MRI 촬영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에 사는 50대 박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40대까지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썼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을 원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욕심을 줄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6개월 후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낸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는 행복감이 떨어진다. 셋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빨리 회복한다. 넷째,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복잡한 계획보다 단순한 일상을 즐기는 것이다. 덴마크의 휘게 문화나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섯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90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사고가 줄어든다. 도심 속에서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을 키우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인 엔돌핀을 분비시킨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성인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여덟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거나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 이는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진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이 세 가지 교훈: 시간, 관계, 평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도 시간을 투자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얻기 쉽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한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매일 가족과 10분 더 대화하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30분 줄이기, 하루 5분 명상하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의 질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21일 연속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 쉬운 습관은 18일, 어려운 습관은 254일까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보자.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 방법.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시간 사용 패턴을 파악하자. 일주일 동안 30분 단위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기록해보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활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연락처를 정리하자. 1년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자. 가족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달력에 먼저 적어두자. 업무 일정만큼 관계 일정도 중요하게 여기자.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자.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 5분이라도 만들어보자.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독서나 산책으로 대체해보자. 인생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돌보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선택을 할 것인가? 삶의 진정한 무게는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성공에 있지 않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의미 있어진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자. 후회 없는 하루, 소중한 관계, 평온한 마음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을 바꿀 것이다.